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스마트폰 앱 오늘 4회차 특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온라인에서 우리가 실물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페이 앱을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내서 함께 수업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이버페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죠. 네이버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페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네이버라고 하는 이 앱에 들어가 보면은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검색 외에도 쇼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물 카드 없이 온라인에서 결제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게요. 우리가 이제 마트나 또는 뭐 영화 보러 가실 때 이렇게 실물 카드를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실물 카드. 그래서 실물 카드를 내고 결제를 하시게 되죠. 근데 우리가 온라인상에서요,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다양한 뭐 제품들을 쇼핑하시거나 또 그 외에 이제 결제들을 사용하시게 될 텐데, 인터넷 세상에서는요, 온라인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실물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죠. 예, 어떻게 누구에게 이 카드를 줘야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대행해 주는 게 네이버 페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페이가 온라인상에서의 결제를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물 카드 있죠? 실물 카드를 네이버 페이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등록을 해 놓고 그럼 이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쇼핑을 할 때 그 결제하는 거를 네이버 페이가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등록한 카드를 가지고 와서 인터넷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페이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사용하시는 우리나라의 카드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카드 회사 자체랑은 다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는 우리가 현금성을 내지 않아도 현금은 나중에 내도 바로 이제 우리의 신용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대행해주는 회사고요. 네이버페이라는 건요. 이미 우리가 신용에 의해서 우리가 결제할 수 있는 거는 이 카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 카드를 네이버페이라는 어떤 커다란 가방 안에 그냥 넣고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페이는 이 카드를 담아뒀다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결제할 때 도와주는, 그러니까 즉 이 신용카드와 우리가 쇼핑하는 이 인터넷 사이트 간의 어떤 매개체가 돼주는 게 바로 네이버 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네이버 페이가 어떤 용도로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사용을 하시게 되면요. 온라인으로 쇼핑을 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 마음에 드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으시고 이제 결제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막히셨던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쇼핑하실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 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되었는데요. 특히 좀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또는 사람들이 많은 회식의 경우, 즉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예약을 하려면은 미리 이제 예약을 해야겠죠. 예전 같으면은 다 전화로 예약을 했었겠지만 이제는요. 바로 네이버에서 레스토랑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은 몇 명의 인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메뉴를 주문하게 될 건지를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온라인 예약에 네이버 페이가 사용되는 경우는요. 좀 고급 레스토랑에 사용이 됩니다. 왜냐면은 요새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쇼라고 하죠. 예약을 해놓고 오지 않는 손님들, 쇼하지 않는다. 노쇼 고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노쇼 고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요. 레스토랑을 예약할 때 기본 예약금을 미리 결제를 해놓습니다.
한 2만 원 내지는 뭐 5만 원 사이에서 이제 결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노쇼하게 되면은 아예 이 금액은 이 예약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도록 아예 노쇼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예약할 때도 간혹 네이버페이로 미리 선결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네이버페이를 사용하시면은 온라인 식당 예약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현장 결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많이 방문하시는 편의점이나 빵집과 같은 이제 그런 브랜드들에서 현장 결제를 하실 때 네이버페이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업에서는 다루진 않을 거예요. 보통 이제 뭐 구매를 하러 가시면은 실물 카드 들고 가시겠죠. 요새는 뭐 앱 카드도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앱 카드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현장 결제에서 네이버페이가 사용 가능하긴 하지만 저희 수업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네이버페이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네, 사용하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네이버에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겠죠. 네, 네이버페이라는 건요,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네이버 앱에 접속을 하면은 검색뿐만이 아니라 쇼핑, 그리고 만화도 볼 수 있고 뉴스도 볼 수 있고 뭐 카페나 블로그 활동,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네이버페이입니다. 결제를 해주는 서비스죠. 네이버 회원 가입은요, 우리 2회차 수업 시간에서 클로바 노트를 이제 사용해 보시면서 네이버 앱을 통해서 네이버 회원 가입을 이미 마치셨습니다. 저희 수업 1회부터 쭉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은 네이버 회원 가입이 이미 완료가 되셨을 거고요. 혹시 오늘 수업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요, 우리 2회차 수업 참고하시면은 네이버 회원 가입하시는 이 과정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기존에 먼저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지갑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하나 준비하셔서 네, 옆에 책상 옆에 놓아주세요. 신용카드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체크카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기억하고 계시겠죠? 카드 결제하실 때 카드 비밀번호 4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요것도 같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카드 결제하실 때 비밀번호 4자리 이렇게 누르라고 할 때 나오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는 비밀번호 4자리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이버페이 비밀번호를 하나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비밀번호가 우리 2겹으로 필요해요. 이게 이제 안전성을 더 강화시켜주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실물 카드를 사용하실 때 그대로 사용하시던 카드 비밀번호 4자리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 테니까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네이버페이 비밀번호는요, 요 네이버페이에서만 사용하게 되는 별도의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실물 카드를 우리가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 카드를 결제하기 전에 더 네이버페이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돼요. 그래서 6자리 숫자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 카드 비밀번호 4자리처럼 나중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기 쉬운 6자리 숫자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생일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기가 쉽겠죠. 생일이나 주민번호 이런 번호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특별한 기념일 또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주택이나 집, 뭐 아파트 보시면은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 비밀번호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페이 비밀번호에 사용할 6자리 숫자까지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네이버 회원가입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나 이제 체크카드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페이에 사용하실 비밀번호 6자리 숫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이제 네이버 앱을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강생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네, 네이버 앱에 모두 이제 오셨죠? 그러면은 네이버 앱에 로그인까지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2회차 수업 때 모두
진행하셨던 부분이죠. 네이버 앱에 오셔서 로그인까지 모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스마트폰에서 네이버의 홈 화면이 이렇게 보이겠죠? 이 네이버 검색 상자가 보여지게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셔야 되냐? 바로 네이버 앱의 홈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동그랗게 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버튼 보이시나요? 네이버 앱, 요 연두색 검색 상자 위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페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네, 이 페이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네, 페이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네, 화면이 이렇게 뜰 거예요. 상단에 보시면은 네이버 페이라는 로고가 왼쪽 상단에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네이버 페이도 어쨌든 결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 기능이기 때문에 이 네이버 페이를 사용을 하면은 포인트도 좀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외에 자동차 보험이나 이로 인해서 대출을 받는다던가 이런 기능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사용하시지 않게 돼요. 그리고 또 관련 광고가 많이 뜹니다. 그래서 네이버 페이 왼쪽 상단에서 로고 보시면은 여기 있는 메뉴는 일단은 무시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요. 바로 우측에 있는 선 3개를 클릭해 주세요. 3선. 네. 왼쪽 상단에 네이버 페이 로고를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선 3개를 터치해 주세요. 네, 선 3개를 터치하면은 네이버 페이가 지금 누구 이름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지 수강생 여러분들의 성함과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정보를 위해서 살짝 좀 가려놨어요. 그래서 네이버 페이에서 아까 요 3선 네이버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처음에 홈 화면에서 이 왼쪽 상단에 네이버 페이 버튼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네이버 페이라는 로고를 보시게 되는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네이버 페이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선 3개를 터치하시면 바로 지금 여기 보시듯이 이 지금 로그인한 네이버 페이가 누구누구에 귀속되어 있는지 우리의 이름과 그리고 아이디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시냐? 네, 상단 우측에 보시면은 설정을 할 수 있는 이 톱니바퀴 버튼 보이실 거예요. 지금 네이버 페이에 들어와서 이 네이버 페이가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지금 나의 이름과 아이디를 확인을 하셨으면은 바로 우측 상단에 이제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겠다는 거죠. 이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톱니바퀴를 터치를 하시면은 이제 저도 휴대폰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 수업 때보다 아마 이 휴대폰 화면이 좀 좁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원래는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수업을 하긴 하는데 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네이버 페이를 제가 켰을 때 이렇게 화면에 미러링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실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저의 스마트폰이 있으면요. 이 스마트폰 화면을 이 PC 화면에 연결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생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 화면은 저의 PC 화면을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이 미러링이 안 돼요. 이 스마트폰에 보게 되는 이 화면을 PC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요건 지금 다른 기종의 스마트폰이에요. 어쩔 수 없이 다른 기종의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보여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네이버 앱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기종을 어떤 기종을 사용하느냐에 상관없이 이 보게 되는 화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똑같이 지금과 같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단 이제 이 화면의 너비는 조금 좁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좀 감안하시면은 보시는 메뉴는 화면 구성은 모두 똑같으니까 네, 안심하시고요. 우리 이제 네이버 페이에 이제 설정으로 들어오셨죠? 설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처음에 내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나의 정보. 그래서 요 회원 정보 터치해 보시면은 수강생 여러분들의 아이디나
회원 정보들이 보이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바로 간편 결제 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간편 결제 수단 보이시나요? 간편 결제 수단. 그래서 우리는요, 간편 결제 수단 안에서 우리의 은행 계좌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네, 저희는 수업에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만 등록을 해볼 겁니다. 왜냐면 이제 계좌를 여기다 등록을 하려면요,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는 분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 안에서 인터넷 뱅킹까지는 불가합니다. 이 부분 이제 은행에 가셔서 이제 은행 직원분들과 함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인터넷 뱅킹 오픈을 하셔야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서는 다루진 않고요. 하지만 일단 네이버페이가 우리의 뿐만이 아니라 은행 계좌도 연결을 해서 우리가 결제를 할 때 우리 은행 계좌에서 1,000원이 결제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은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한번 등록을 해볼 겁니다. 네, 등록하실 때 오른쪽에 보시면 등록하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등록하기를 터치해 보십니다. 내가 지금은 계좌 아니에요. 카드를 등록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 관리 오른쪽에 가셔서 등록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네, 그럼 이제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요. 지금은 등록된 카드가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등록하셔야 되는데 웬만한 카드는 대체적으로 등록 가능하지만 일부 카드는 등록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등록 가능한 카드에 브랜드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웬만한 우리 국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카드 회사는 모두 다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브랜드 중에 카드 하나만 수강생 여러분들이 등록 가능하십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BC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보유하신 카드에 BC카드 마크가 있으시거나 또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수협, 광주은행, 산업은행 등등 뭐 우체국 등등등 이런 카드들은 BC카드 중에서도 등록 가능합니다. 이 BC카드는요, 일부 등록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잘 읽어보시면은 BC카드도 이제 어떤 은행과 제휴했느냐에 따라서 등록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 여기 있는 제 카드 종류를 잘 확인해 보시고 수강생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카드가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목록 중에서 내가 가진 카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등록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카드를 등록할 건데 여기 이제 등록하기 상단에 있는 버튼을 터치하실 거예요. 근데 터치를 하시기 전에 이 카드가 어떻게 등록되게 되냐면요. 우리가 사진으로 찍을 거예요. 네. 예전 같으면은 우리 카드 보면은 자, 카드 이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이제 요 카드에 요 카드에 보시면 카드 뭐 번호나 그리고 이제 카드 홀더의 이름 뭐 이런 것들 다 입력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바로 이 카드를 이런 식으로 사진에 찍으면은 이 카메라가 다 이 숫자와 문자를 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카드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카드에 보시면 이 앞에 요새 이제 가로형 카드와 세로형 카드가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의 카드는 이렇게 가로형으로 길고 어떤 분의 카드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길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카드의 어떤 방향에는 관계없이 카드 번호 있죠? 카드 번호가 앞면에 놓이도록 이렇게 이제 바닥이나 책상에 놓아주시고요. 네, 저도 이제 바닥이나 책상에 카드를 놓고 카드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번호가 나오는 면으로 이렇게 위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드 등록하기를 터치해 주십니다. 네, 카드 등록하기를 터치하시면 네, 바로 카메라가 이렇게 지금 생성이 돼요. 네, 그러면은 이 카메라를
카드에 갖다가 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카드에 갖다 대시기 전에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금 제가 사진을 미리 캡처해 놓은 건데요. 이제 카드 등록하겠다라고 버튼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생성이 되잖아요. 이때 사용하시는 카드가 먼저 가로형인지 세로형인지를 잘 봐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로형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가로형 카드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요런 카드가 이제 가로형 카드고요. 그리고 이제 세로형 카드는 요런 카드. 세로형으로 만들어진 카드죠. 네. 그래서 이 세로형 카드인지 가로형 카드인지에 따라서 카메라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가로형 카드다. 그럼 지금 카메라가 가로형이죠. 예, 요대로 그냥 이 카메라를 카드 위로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세로형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 내가 사용하는 카드의 크기와 이 카메라의 크기가 같지 않죠. 방향 자체가 다르죠. 이럴 땐요, 여기 바로 밑에 지금 가로형 카메라로 되어 있다. 이때 세로 카드 스캔하기 요거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세로 카드다. 세로 카드를 스캔하겠다라고 터치를 해주시면은 카메라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로 카드나 세로 카드는 요 밑에 있는 요 버튼으로 가로 카드 스캔할 건지 세로 카드 스캔할 건지를 터치하시면서 카메라 방향을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바꾸셨으면은 요 안에 이제 카드를 두시겠죠. 실물 카드 위로 요 카메라를 쭉 갖다 대고 계시면은 사진을 따로 찍지 않아도 한 1초,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바로 이 카드에 있는 정보를 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 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과 그리고 카드 홀더라 그러죠. 제 카드 소유자의 이름까지 모두 다 읽어오는 겁니다. 여기 제가 개인정보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가려놨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이 숫자들을 다 읽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로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 카드도 사진을 찍지 않아도 카메라를 그냥 카드 위에다 갖다 대시기만 하면은 이제 카드 번호와 뭐 유효 기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읽어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카메라 자체가, 이 카메라 자체가 텍스트나 숫자, 즉 텍스트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인지를 해서 읽어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읽어온 카드 번호나 유효기간,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 있는 번호와 유효기간과 잘 일치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99% 이상 잘 인식이 됐을 겁니다. 혹시라도 좀 틀리게 원래 이제 카드 표면에 적혀져 있는 정보와 틀리게 입력됐다. 그러면은 다시 스캔하기를 터치해 주시면은 이제 다시 한번 쭉 스캔을 하면서 텍스트를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다시 스캔하기를 터치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이렇게 카메라에 카드를 갖다 댔는데 카드 정보가 안 읽힙니다. 또는 제대로 읽혀지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이 카드 표면에 있는 숫자들을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카메라가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하단 오른쪽에 직접 입력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의 표면에 있는 카드 정보가 잘 불러와지지 않을 때는 바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화면으로 나옵니다. 네, 만약에 여기 이제 카드 번호가 잘 불러지지 않았다면은 직접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 그리고 CVC 번호를 다 입력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카드 비밀번호 앞에 두 자리 숫자까지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관을 다 동의에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완료를 터치해 주시면은 내가 직접 입력해서 카드 정보를 이 네이버페이에게 주는 겁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사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거 카드 정보 다 유출돼도 되는 걸까요? 좀 불안합니다 하시는 좀 수강생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일단은 요새는 카드를 사용을 할 때 이 지금 네이버페이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이버페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카드 번호를 네이버페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페이가 바로 아무 때나 결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어떤 쇼핑몰에 갔던지 또는 어떤 예약 사이트나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이트의 화면에 왔을 때 결제하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야지 결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결제를 할 때 되면은 비밀번호를 우리가 계속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나만 아는 비밀번호죠. 그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에서 조금은 좀 편해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 우리 이제 휴대폰으로 다 이제 문자가 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위험한 건 아닐까 하는 좀 그런 수강생 여러분들의 좀 마음이 조금 더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아직도 좀 네이버페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간혹 좀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카드를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 인식이 잘 되셨을 때, 아까 알려드렸듯이 카드 번호, 우리가 이제 카드를 스캔했을 때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이 잘 스캔이 됐다 하더라도 CVC 번호는 아마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시면은 이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이 스캔이 잘 되신 분들은 이렇게 바로 입력이 될 거고요. 혹시 스캔 안 되신 분들은 직접 입력을 하셔야겠죠. 이 CVC는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내가 이 카드의 실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카드 표면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를 실제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입력할 수 있는 번호죠. 저희 CVC는 어디로 가시면 볼 수 있냐면요. 요 카드에 이거를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카드 보시면은 카드 뒷면에 이 카드 디자인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좀 넓게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서명하는 란이 있는데 요 서명하는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세 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CVC 번호예요. 그래서 카드 뒷면 보시면은 요새 이제 카드 디자인에 따라 다른데 카드 뒷면에 보시면은 이 서명하는 란 바로 옆에는 숫자 세 글자, 숫자 세 글자를 입력해 주시는 게 바로 CVC라는 거죠. 네, 그래서 CVC 직접 터치하셔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드 비밀번호 2자리, 요거는 카드 사용하시는 소유주만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보통 카드 사용하실 때 비밀번호 4자리잖아요. 근데 그 앞에 2자리, 4자리인데 요 앞에 2자리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자리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전체 약관 동의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약관에 자동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단에서 완료 버튼 터치하겠습니다. 완료 버튼이 아마 초록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네, 완료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요. 이제 우리는 네이버페이를 사용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한 사용을 위해 네이버페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세요 라는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비밀번호 우리가 실물 카드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카드 비밀번호 4자리와 별도로 네이버페이에서만 사용하는 결제 승인할 때 사용하는 6자리 숫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바로 여기에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사용을 위해 네이버페이 비밀번호 설정해 주세요 하면 확인을 터치하셔서 번호를 누르셔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설정하기 전에 먼저 네이버에서는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혹시라도 길 가다가 내가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카드를 주운 사람이 이거 내가 써도 되겠다.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요새 없죠. 보통 카드 분실직을 하기 때문에. 근데 혹여라도 이 실물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카드의 소유자로 등록된 그 사람이 맞는지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ARS 본인 확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물
카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인데 요 ARS 본인 확인이 더 편리하실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카드를 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카드사가 있죠. 카드사에서는 우리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휴대폰 번호에 이제 인증번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지금 요청하는 사람이 이 휴대폰 번호에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런 과정을 이제 여기서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ARS 본인 확인을 터치해 주시고요. 네, ARS 본인 확인을 터치를 하시고 바로 하단에서 다음 버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죠. ARS 본인 확인 터치하시고 하단에 다음 버튼 터치하시면은 이제 ARS 인증을 한다는 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ARS를 인증을 하려면은 네이버는 우리가 아직 회원가입은 했지만 네이버에 우리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이렇게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카드를 등록을 했으니까 카드 번호랑 다 등록했으니까 이 카드가 지금 이 카드의 주인이 이렇게 등록하고 있는 게 맞다. 이것을 휴대폰으로 한번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ARS 인증하시려면은 모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체크에 터치하시면은 전체가 다 터치가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름, 수강생 여러분들의 성함 입력하시고 내국인이죠, 당연히. 그리고 성별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생년월일은 연도 4자리, 그리고 월 2자리, 그리고 일자 2자리로 총 8자리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네, 총 8자리로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통신사 선택하시고 휴대폰 번호 그냥 숫자 입력하시면 돼요. 대시 없이 숫자만 입력하시고 인증을 터치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약관에 동의하시고 여기 이제 여기까지 휴대폰 번호까지 모두 입력하시고 인증 버튼을 터치를 하시면은 인증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인증 번호가 어디로 오냐? 이 인증 버튼을 터치하시면은 바로 내 휴대폰으로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1588-3819 이거 네이버 대표 전화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전화인지 모르는 건데 하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전화를 거는 겁니다. 지금 이 카드를 등록하는 사람이 카드의 소유주가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 거죠. 그럼 전화 이제 받아주시면 되겠죠? 네, 전화를 받아주시면은 안내 멘트가 나와요. 전화 받을 때 이제 메시지를 들어주시는데, 인증번호를 들으시면은, 몇 번을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이 숫자는 뭐 들으시는 분들마다 달라요. 1번인지 5번인지. 그래서 이 번호를 휴대폰 키패드에서 숫자로 누르시는 겁니다. 네, 휴대폰 전화가 오면은 화면이 이렇게 키패드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에서 휴대폰에서 누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 숫자는요, 인증번호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인증번호를 듣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하나 누르시면은, 네, 그러면 메시지가 또 나올 거예요. 휴대폰에서. 인증번호는 땡땡땡땡입니다라고 4자리 숫자를 누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4자리 숫자를 휴대폰 키패드에서 또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4자리 숫자가 바로 여기로 이제 입력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인증이 완료됐다고 나오면은 터치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확인 터치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본인 인증이 다 된 거예요. 본인 인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페이를 사용할 준비가 됐고요. 네이버페이 사용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페이에서 사용할 6자리 숫자를 이제 입력하라는 요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누구누구님, 이제 우리의 아이디 또는 실명 나오겠죠. 누구누구님의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요거는 4자리가 아니라 카드 비밀번호 4자리 아니고 6자리예요. 6자리 숫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강생 여러분들 뭐 집 현관 비밀번호나 또 기념일 번호 등 기억하실 수 있는 비밀번호를 6자리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입력하시면요. 다시 한번 입력하세요. 이제 확인 절차입니다. 혹시라도 잘못 눌렀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혹시 잘못 누른 건 아닌지 이전에 한 번 입력한 비밀번호와 또 지금 입력하는 비밀번호가 일치해야겠죠? 두 번 입력하라고 나온 거예요. 똑같은 비밀번호를 한 번, 두 번 입력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입력하셨으면은 이제 네이버 페이 비밀번호가 안전하게 설정되었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럼 바로 확인 버튼 터치해 주시면은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카드가 등록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아마 이렇게 이제 바뀌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드가 등록됐다 하고 상단에 내 카드의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이렇게 등록됐다라고 보이시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네이버 페이를 쓰실 수 있게 된 거죠.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카드를, 요새 이제 카드 워낙 현금카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이제 여러 개 돌려서 사용하시는 경우 많으실 거예요. 카드마다 혜택이 다르죠. 그래서 신용카드건, 체크카드건, 최소한 2개 이상의 카드는 사용을 하실 텐데, 이 네이버페이는요, 우리의 지갑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카드를 더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등록하시려면은 다시 여기 카드 등록하기 가시면 됩니다. 지금 위에 이미 우리가 등록한 카드의 이미지가 보일 거고요. 이 밑에서 카드 등록하기를 터치하시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카드를 등록하면서 이제 하신 과정을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저희 카드 등록하기를 다시 터치를 하시면요. 바로 카메라가 이렇게 또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세로 카드 또는 가로 카드를 스캔해 주시면 되죠.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이 카메라 안에다가 카드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춰 주시면 돼요. 혹시 세로 카드라면은 이 밑에 있는 세로 카드 스캔하기를 터치해 주시면 화면이 세로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한 2초 정도 기다리고 계시면은 카드 정보를 불러옵니다. 혹시 안 불러지는 경우에는 하단에서 직접 입력하겠다를 터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카드 정보를 입력을 하면요. 여기 CVC 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2자리는 직접 손으로 터치하셔서 입력하시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전체 약관에 동의해 주시면은 이 카드는 쉽게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제 카드 정보 다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아까 네이버 페이 6자리 숫자를 모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하시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라 하는 요 메시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6자리 네이버 페이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시게 되면 또 새로운 카드가 등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카드를 2개, 3개, 4개 계속적으로 등록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카드를 등록을 하셨으면은 저희가 이제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휴대폰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카드를 다 등록을 하셨으면요. 하단에 이제 휴대폰 하단에 홈 버튼 있죠. 네, 홈 버튼을 한번 터치해 주세요. 네, 그리고 홈으로 오셨으면은 지금 우리가 실행 중인 앱을 보기 위해서 홈 버튼 왼쪽에 세로 3선 보이시나요? 네, 세로 3선을 터치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실행 중인 앱들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네이버 보이실 거예요. 네이버를 잠시 우리가 종료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앱을 손가락으로 위로 이렇게 쑥 쓸어 올려주세요. 그러면 네이버 앱이 이제 실행이 종료되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하단에 홈 버튼 터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휴대폰을 껐다 키거나 또는 다른 앱을 실행하다가 다시 네이버로 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 우리는 이제 이 네이버 앱을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네이버 앱을 터치해 보시면요. 다시 이제 실행을 시켜보세요. 자, 네이버 앱 실행시켜줘서 우리 네이버 페이 잘 등록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홈 화면에 오시면 왼쪽 상단에 요 페이라는 요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네이버 페이가 여기 이렇게 밖에 나와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이 홈 화면에 바로 이제 상단에 네이버 페이를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페이를 터치하셔서 이제 페이로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지금 요게 미러링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잠시만요. 제가 이제 캡처해 놓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화면이. 네이버 페이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여기서 네이버 페이란 로고를 왼쪽 상단에서 확인하셨으면 오른쪽에 있는 3선, 네, 오른쪽에 있는 3선을 터치해 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3선 터치하시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네이버 페이라는 네, 누구누구님이라는 우리의 이제 성명과 그리고 아이디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설정, 이 오른쪽에 있는 설정 버튼을 터치하시면은 네, 바로 이제 여기에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 설정으로 넘어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카드 관리를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카드를 하나 등록하셨다. 그럼 뭐 어디 카드가 등록되어 있다라는 이제 카드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또는 이제 카드를 2개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카드 외에 뭐 2개가 등록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등록한 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카드 관리를 터치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카드 등록하기가 아니라 내가 등록한 카드가 바로 이제 화면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네이버 페이에 우리의 카드가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셨으면요. 자, 이제 하단에서 이제 왼쪽 하단에서 네이버 홈으로 갈 수 있도록 네이버 홈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네이버 홈 버튼 터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네이버 페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먼저 우리 쇼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쇼핑을 하시려면 어디로 가시냐면요. 네이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실 네이버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쇼핑부터 뭐 뉴스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네이버를 앱으로도 사용을 하셨겠지만 PC로도 사용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네이버는요. PC에서 보나 또는 내가 휴대폰에서 보나 화면이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네이버를 저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PC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PC 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단에서는 이 네이버의 검색 상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PC 화면에서는 이 검색 상자에서 여기 이제 네이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보여지는데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이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 화면이 너무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이버에서 숨겨져 있는 이 서비스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선 3개 보이시나요?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3선을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3선을 터치해 보시면 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닉네임이 또는 아이디가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런 서비스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실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은 여기 전체 서비스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전체 서비스. 전체 서비스에서 쭉 계속 내려가시다 보면은 다양한 이제 아이콘들이 보이는데 이게 다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에요. 뭐 날씨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등록한 네이버 페이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뭐 네이버 부동산, 우리 전세가나 뭐 월세가, 매매가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게임을 한다든지 만화, 웹툰을 볼 수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쇼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쇼핑해 보시면은 이제 우리 요 스토어라는 거는 네이버가
네이버가 온라인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백화점 가보면은 여러 가지 브랜드가 다 입점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어라는 건요, 네이버가 이제 커다란 시장을 하나 온라인상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양한 업체들이 입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구매하는 뭐 옷이나 또는 뭐 식품이나 뭐 신발, 자파 등등을 이제 살 수 있는데 이제 이 스토어에서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선물이라는 거는 특별히 이제 선물용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좀 선별해 놓은 곳입니다. 패션타운이라는 거는 이제 패션을 모아놓은 곳이고요. 그리고 쇼핑 라이브는요, 우리 TV에서 보시던 홈쇼핑이죠. 근데 이거 이제 우리 모바일 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쇼핑 쇼호스트가 이 제품을 소개하는 것을 직접 보시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능이죠. 지금 배달이라는 건 이제 뭐 배달까지 같이 해주는 서비스고, 이 쇼핑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터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매번 내가 이제 쇼핑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이버 홈에 왔다. 왼쪽 상단에서 선 3개를 터치를 했다. 그럼 밑에 쭉 내려가서 쇼핑 어디 있었지? 쇼핑에서 이렇게 찾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는요, 바로 여기 네, 고정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쇼핑을 이제 네이버페이를 등록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시작해 보겠다. 그럼 쇼핑을요, 바로 여기 이 홈에서 네이버 홈에서 왼쪽 상단에 3선을 터치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 쇼핑을 볼 수 있다면은 바로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쇼핑이라는 요 메뉴를 꽉 박아놓기 위해서는요,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됩니다. 밑에 우리가 전체 서비스에서 다양한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렇게 많구나를 보셨는데, 이 중에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만 여기에 핀으로 고정을 해놓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우리 쇼핑에서도 스토어, 이제 다양한 입점 상품들이 있는 스토어를 한번 고정시켜 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 전체 서비스에서 카테고리 중에서 쇼핑 찾아보세요. 먼저 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그 밑에 쇼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중에서 우리는 스토어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온라인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입점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핀이 있어요. 핀이 지금은 투명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손가락으로 한 1초 이상 꾹 눌러보시면 돼요. 스토어 옆에 있는 보시면은 모든 이 기능마다 옆에다 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해서 상단에 고정시키고 싶은 이 기능들은 이 핀을 손가락으로 2초 이상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핀을 2초 이상 꾹 눌러주시면 핀이 파란색으로 변하죠. 중요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핀을 색깔을 바꿔주시고 상단으로 올라가 보실게요. 화면을 밑으로 이제 끌어당기시면 되겠죠? 상단으로 올라가시면은 제 스토어가 지금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스토어에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X 우측 상단에서 터치하시고, 네, 이제 네이버 홈으로 왔을 때 왼쪽 상단에서 3선을 터치하시면 바로 여기 나의 아이디 밑에 스토어를 찾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스토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스토어를 터치해 봅니다. 네, 스토어를 터치하면은 상단 왼쪽에 스토어로 들어왔다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제품을 검색하시면 돼요. 필요한 제품을 검색하시는 방법은 이제 2가지인데, 먼저 가장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 홈에 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카테고리로 가보세요. 그 옆에 카테고리를 터치하시면 다양한 카테고리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뭐 신발부터 주방용품, 패션, 뭐 신선식품, 가공식품 등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패션 자파로 한번 가볼게요. 패션 자파. 왼쪽에서 패션 자파를 터치하시면 네, 이제 패션 자파 중에서도
제 카테고리가 세부적으로 더 나뉘죠. 그래서 뭐 가방인지 또는 뭐 주얼리인지 모자인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모자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모자를 터치하시면 네, 이렇게 모자들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모자들도 되게 세부적이에요. 모자도 다 이제 디자인들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야구 모자도 있고, 선캡도 있고, 버킷햇이라고 해서, 이제 좀 둥그런 챙이 있는 네, 그런 모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별로 이게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선캡을 하나 구매를 해볼게요. 선캡을 상단에서 터치하시면, 네, 이제 선캡이 종류별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 지금 목록에 나오게 되는 게 요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의 다 입점 업체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점 업체 이름이 나오죠. 요게 이제 입점 업체입니다. 네이버에 입점을 해서 여기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네이버에 수수료로 지불을 하면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이제 밑으로 다 보시면서 디자인을 하나하나 보시면 되겠지만은 전 여기서 그냥 일단 수업이니까 가장 첫 번째 있는 요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제품을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이 제품에 대한 이제 상세적인 설명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가격 6,000원입니다. 근데 배송비가 이제 3,000원이네요.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배송비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의 상점에서 좀 여러 개의 상품을 다 구매를 하시면 그때는 좀 배송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요 제품은 배송비를 3,000원을 무조건 받네요. 아마 제품에 따라서는 달라요. 만약에 뭐 같은 상점에서 뭐 5만 원 이상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제품의 배송비를 뭐 무료로 해준다던가 그런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쇼핑을 어떻게 잘하느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쇼핑을 인터넷으로 어떻게 결제하느냐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는 따로 리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품을 하나 보는 거죠. 제품을 보니까 마음에 든다. 그럼 바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리뷰도 있어요. 이 제품에 대한 리뷰들도 터치해 보시면 하나하나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 제품에 대한 특징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보시면서 구매를 결정을 하시겠죠. 자, 그럼 구매 결정하신다. 그럼 바로 오른쪽 하단에 초록색으로 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제품 좋다. 구매하겠다. 그럼 구매하기를 터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하기를 이렇게 터치하시면 네, 그럼 이제 옵션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옵션은 뭐 아무거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옵션 선택하고 뭐 색상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수량 이제 하나만 사겠다는 거죠. 또 2개 사고 싶다 그럼 플러스 버튼 터치하시면은 이제 2개가 되고요. 뭐 우리 친구들 것까지 해서 뭐 2개 이렇게 구매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겠다. 그럼 이제 바로 구매와 장바구니 담기의 차이는 뭐냐면요. 장바구니 담기는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다른 제품도 또 구경해서 장바구니에 넣겠다. 그리고 한꺼번에 사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구매라는 거는 지금 이 내가 선택한 이 제품만 바로 이제 사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바로 구매 한번 해볼게요. 바로 구매를 터치하시면 네, 이제 주문서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지금 배송지는 어디냐? 여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만요. 저는 이미 지금 여기 이 배송지를 입력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네이버 페이로 이제 구매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이제 배송지를 입력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배송지 입력해 주시면 돼요. 배송지 입력해 주시고 밑에 이제 주문 상품에 대한 이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이제 네이버 포인트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이버 포인트.
네이버 페이로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나중에 리뷰를 남긴다던가 또는 일정 네이버 페이로 금액을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가 또 쌓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트 가면은 뭐 상품들 많이 사면은 포인트 쌓이잖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상품을 이제 사면서 이제 포인트를 좀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포인트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밑에 가셔서 결제 수단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제 수단 보이시나요? 네, 결제 수단에 오시면은 여기서 카드 간편 결제를 선택해 주세요. 네, 카드 간편 결제를 선택하시면은 우리가 등록한 이 카드가 바로 목록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선택해서 결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은 초록색으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카드가 지금 두 개 있는 경우다. 그럼 요거는요. 제가 좀 다른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터치하셔서 다른 카드로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카드를 두 개 이상을 등록해 놓으셨다면은 이런 식으로 카드 목록이 뜨게 되면서 카드를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어 가시면서 둘 중에 카드를 선택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선택하셨으면은 하단에서 이제 결제하기를 터치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결제하기를 지금 이제 실제로 결제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수업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 제 화면만 보세요. 결제하기를 터치를 하시면은 네, 바로 결제되는 게 아닙니다. 네, 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네이버 페이에서의 6자리 숫자 비밀번호 이거를 바로 입력을 하셔야지 완벽하게 결제가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하단에 있는 네이버 홈으로 가볼게요. 네이버 홈으로 다시 이동해 주세요. 요거는 제가 좀 다른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마트폰 이 화면의 너비만 좀 다르지만 수강생 여러분들 보시기에 네이버의 앱 화면은 똑같습니다. 이번엔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 페이를 활용해서 공연을 한번 예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을 한번 예매를 해볼 건데 만약에 연극을 하나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네이버 홈 화면에 오셔서 요 검색 상자에 터치하셔서 연극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연극이라고 입력하시고 오른쪽에서 돋보기 버튼 터치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연극과 관련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화면을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면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런 공연 어때요? 라고 지금 현재 공연 중인 연극이나 뮤지컬 또는 뭐 클래식 공연 등등 다양한 공연들을 카테고리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연극을 보는 거예요.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뮤지컬 터치하셔도 되겠죠. 네, 일단 내가 연극을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공연 중인, 공연 중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연극 중에서도, 우리가 물론 이제 직접 공연장에 가서 이 티켓을 살 수도 있겠지만, 일부 공연들은 네이버 페이로도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이 설정을 해놓은 그런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여기 밑에 뭐 장르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메뉴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보시면은, 여기에 네이버 예약으로 예매할 수 있는 공연을 선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이버 예약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네, 터치해 보시면은 네이버 페이로 예약할 수 있는 공연들이 보여지고요. 저는 여기에서 요 연극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요 5번째 있는 연극. 예, 제목이 재밌어요. 나도 이제 결혼하고 싶다라는 이런 제목인데 요 연극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해 보시면은 여기 연극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나는 이 티켓을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겠다 하시면은 하단에서 예매
또 예매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예매를 하는데 네이버로 예매하겠다는 거죠. 네이버 페이로 예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이버 페이 예매를 터치해 주시고요. 네, 예매를 터치해 주시면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 티켓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22,500원에서 27,000원이라는 건 뭐 주말이나 또는 뭐 좌석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옆에 이제 네이버 페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요, 다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쇼핑이나 또는 인터넷 예매 보실 때 네이버 페이 표시를 보시면은 이거는 네이버 페이로 온라인상으로 결제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오른쪽에 예매하기 버튼 있고요. 예매하기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네, 이제 예매하기 페이지로 온 거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이제 날짜, 공연 날짜와 회차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날짜가 나와 있는데 뭐 일요일 공연 한번 볼까요? 일요일 공연. 이번 주 일요일 공연을 터치해 보시면은 오후 3시에 공연이 16매 정도 잔여 좌석이 있네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보겠다. 요 오후 3시를 터치해 주시면 네, 이제 수량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가면은 뭐 할인도 해주고요. 뭐 부부면은 또 할인을 해주네요. 왜냐면 이제 결혼에 관련되어 있는 연극이어서 그런가 봐요. 일단 저는 그냥 혼자 보겠다. 그래서 여기 혼자 가족 할인도 해당 안 되고 부부 할인도 해당 안 되니 그냥 요 기본적인 티켓 사겠다. 그러면 한 장을 사겠습니다. 한 장 터치해 주시면은 한 장 27,000원이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쭉 이제 27,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밑에 다음 버튼 터치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예매자 정보 쭉 확인을 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결제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하기 버튼을 터치를 해주시면은 네, 이제 결제하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문 상품은 요 티켓 27,000원짜리 맞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결제 수단이 나옵니다. 결제 수단. 그럼 우리는 아까 등록해 놓은 간편 결제를 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등록해 놓은 네이버페이에 등록해 놓은 가 보여진다는 거죠. 네, 간편 결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네이버에 등록해 놓은 이 결제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계좌는 우리가 지금 등록하지 않았고요. 카드만 등록했기 때문에 카드 간편 결제에서 우리가 등록한 카드가 보입니다. 그럼 요거 이제 터치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선택하시고 이제 결제 버튼 하단에서 터치를 해주시면은 예,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6자리를 여기서 입력해 주시면은 바로 이제 결제가 되고 예매가 되는 거예요. 네, 요거 이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다시 네이버 홈으로 가면요. 이렇게 이제 공연 예매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 간혹 보시면은 레스토랑도 예약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스토랑도 뭐 예매를 하려면은 네, 레스토랑 이름을 이제 검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브로그 맛집 요건 이제 제가 빠르게 좀 보여드릴게요. 네, 브로그 맛집 정보 보시면은 네, 브로그 맛집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맛집 정보들이 나오죠. 근데 이 중에서도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약 가능한 레스토랑을 보겠다. 그럼 실시간 예약 버튼을 터치해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약할 수 있는 레스토랑들이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터치하셔서 레스토랑 터치하셔서 예, 요 이제 여긴 좀 고급스러운 뭐 레스토랑 같은데 이거 이제 예약을 하겠다. 그럼 여기도 N 예약 예약인데 네이버로 예약하겠다 보이시죠? 네이버 예약을 터치하시면은 아까 이제 우리 연극 예약하셨던 과 동일해요. 그래서 어떤 날짜에 몇 명을 예약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터치하셔서 날짜 주말에 몇 시에 시간 선택하시고 인원도 선택해 주시면 되죠. 5명 예약하겠다.
그리고 이제 예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예약 금액을 요구하면은 그건 이제 네이버페이로 예약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예약 금액 같은 경우는요,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예약 금액 뭐 2만 원 정도를 네이버페이로 결제한다. 그러면은 당일날 예약한 레스토랑에 가시면은 그 예약 금액은요, 바로 결제 취소가 되고 다시 새롭게 내가 먹은 음식만큼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약금을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놓고 만약에 내가 레스토랑에 정확한 예약 날짜에 도착을 한다. 그러면 그 예약금은 이제 해지가 되고 취소가 되고 다시 먹은 금액으로 결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예약을 했는데 노쇼했다. 아무 연락도 없이 레스토랑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예약된 금액은 다시 아마 되돌려 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고급 레스토랑이나 여러 명이 가는 회식 장소 예약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하시면서 네이버페이를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이버페이에 대해서 배워보셨고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페이를 배워보셨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네이버와 카카오톡일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또 네이버페이와 이제 등록하는 방법은 비슷한데 또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페이를 어떻게 등록하고 사용하는지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카오페이는요, 카카오톡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카카오페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계좌, 이 통장을 이 카카오페이에다가 연결을 시켜놓거나 또는 내 신용카드를 카카오페이에 연결을 시켜놓으면은, 좋은 게요, 이제 송금이나 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제라는 거는 이제 아까 네이버페이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똑같이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 송금이라는 거, 요것도 굉장히 유용한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카카오톡을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카카오톡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 목록에 보면 우리의 친구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친구가 어떤 은행에서 어떤 계좌번호를 사용하는지 몰라도 이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친구한테 뭐 5만 원을 껐다. 그 5만 원을 다시 갚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문자로 너 계좌번호 뭐니? 어떤 은행 쓰니?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가 직접 그 계좌에 그 은행에 있는 그 계좌로 송금을 해줘야 됐지만 이제는 그냥 카카오페이로 이 계좌번호를 몰라도 바로 말하면 친구 목록에만 있다면은 송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물론 네이버페이도 송금 기능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송금 기능은요. 페이에서 더 많이 쓰시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 목록을 볼 수가 있고 친구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 간 또는 지인 간에 송금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네이버페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네이버페이가 아니고 카카오페이죠. 카카오페이도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카카오페이를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맹점에 한해서만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가맹점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송금을 하거나 결제를 할 때 더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송금이라는 건요, 이제 친구들 간에 송금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내가 우리은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뭐 신한은행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송금을 보내게 되면은 수수료가 붙잖아요. 다른 은행으로 보내게 되면. 이 카카오페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카카오페이는 무료로 송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그러면은 저희, 이 카카오페이를 한번 설정을 해보실 건데요. 모두 카카오톡은 가지고 계시죠? 아마 설치돼 있으실 겁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을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요. 네, 왼쪽 보세요. 왼쪽 보시면은 우리 카카오톡을 실행하시면은 친구 목록이 뜨게 되죠. 여기에서 맨 밑으로 가보세요. 맨 밑으로. 카카오톡 실행화면의 맨 밑에 보시면은 메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목록도 나오고 뭐 채팅 목록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맨 오른쪽에 더보기를 터치해 주세요. 네, 더보기를 터치해 주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더보기 메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로 눈에 띄게 상단에 노란색으로 페이의 메뉴가 보일 거예요. 네, 카카오페이 메뉴. 네, 카카오페이로 통해서 이제 송금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네, 네이버 페이와 다르게 카카오페이에서는 계좌를 연결하는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배우시고요. 먼저 신용카드, 지금 쉽게 등록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만 등록을 해서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시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자, 요 눈에 띄는 요 노란색 띠를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색 띠를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 주시면요, 이 카카오페이에 전체 동의하라고 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이제 카카오페이를 처음 사용을 하려면은 사용 약관에 동의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카카오페이에 약관이 나오게 되면은 전체 동의하기에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동의하고 계속하기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이시죠? 그리고 전체 동의하기를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약관 전체 동의라는 요 화면이 뜨실 거예요. 요거 이제 터치를 해주셔서 약관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들은요, 이제 카카오페이를 동의할 때, 이제 내 개인정보나 또는 뭐 카카오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 약관, 말도 어렵죠. 어쨌든 이런 것들 다 동의를 해야지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본인 확인을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까 네이버페이에서도 처음 네이버페이를 등록해서 사용을 하시려면은 내가 진짜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맞는지를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휴대폰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 인증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나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번호까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는 앞자리와 그리고 뒤에 첫 번째 자리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휴대폰 번호도 그냥 숫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밑에 노란색 버튼으로 인증번호 요청을 터치해 보세요. 인증번호 요청을 터치해 보시면 네, 휴대폰 화면에서 아마 이것도 이제 밑에 요거를 이제 입력하시는 과정에서 또 약관에 동의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어쨌든 금융 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관에 계속 동의를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약관에 이제 전체 동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인증 번호가 우리 휴대폰으로 옵니다. 그래서 6자리 숫자를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럼 이제 인증을 완료를 했는데 휴대폰 인증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안전한 금융을 위해서 내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름과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는 아까 입력하신 대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 주소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과 집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네, 왼쪽에서 이제 이메일과 집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입력한 거 맞습니까? 라고
내가 입력한 이메일과 아까 이제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여기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가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입력한 집 주소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누구누구님, 우리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누구누구님의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확인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확인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자, 이제 우리 인증도 끝났고, 이메일과 집 주소까지도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와 휴대폰 인증이 모두 다 완료되었다고 나오고요. 여기서 밑에서 이제 확인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우리 아까 네이버페이에서도 6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페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 6자리를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자리 등록해라 하면은, 자, 아까 네이버페이 사용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6자리, 이제 기억하시기 쉽게 그 6자리 비밀번호를 키패드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제 또 약관을 한 번 더 동의를 하라고 나옵니다. 약관 참 많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필수 약관이 아니라 선택 약관이에요. 이런 경우는 굳이 필수로 동의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단에 괜찮아요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화면이 뜨게 되면 이제 여기 카카오페이 머니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최신 버전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으로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 상단에 카카오페이 로고가 보이게 되고 여기 이제 가운데 페이 머니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카카오톡 페이를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보이실 거예요. 설정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요. 네, 우리가 아까 이제 네이버페이에 대해서 배우셨기 때문에 이 카카오페이는 더 해보시면은 좀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정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상단에 우리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보여지게 될 거고요. 이 밑에 메뉴가 쭉 있어요. 쭉 내려주셔야 되는데 먼저 고객센터 지나면 머니 관리 메뉴가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결제 관리라는 메뉴로 보시게 됩니다. 네, 결제 관리 모두 찾으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결제 수단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제 수단 보이시죠? 네, 결제 수단을 터치해 주시면 네, 이제 카카오페이의 결제 수단을 관리하는 메뉴로 오시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죠? 네, 여기 지금 카드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할 카드가 있어야겠죠? 자, 아까 네이버페이 때 등록하셨던 카드를 페이에도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지금 등록된 카드가 없는데 등록하기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우리 아까 네이버페이와 동일하게 이제 카드를 스캔하도록 이렇게 카메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카메라 안에, 이 카메라 프레임 안에 카드를 넣으시면 되겠죠. 이때는요, 바로 카드, 세로 카드 상관없습니다. 그냥 카드 표면에 이 번호 보이는, 카드 번호 보이는 부분을 위로 올려놓으시고 그대로 사진 찍지 마시고 이 프레임 안에 카드를 두시고 한 2초 정도 기다리시면은 바로 카드 정보를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스캔한 카드 번호와 그리고 유효기간을 보여주죠. 여기 이제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가려놨는데 이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이 이 본 실물에 있는 숫자와 동일하다면은 다음 버튼을 터치하셔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혹시 잘 인식이 안 됐다 그러시면은 다시 스캔을 하시거나 또는 스캔이 계속 안 되시는 경우에는 그대로 직접 입력하시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스캔한 카드 정보가 다 입력됐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 버튼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죠. 다음 버튼 터치하시면 여기서 이제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은 스캔할 수 있지만 CVC는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단에 이렇게 숫자 절판 나오시면은 CVC 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카드 비밀번호 4자리 중에 카드 비밀번호 중에 4자리 중에 2자리까지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CVC 3자리와 카드 비밀번호 우리가 해외에서 사용할 때 카드 비밀번호 4자리 이렇게 누르라고 하죠. 그것 중에 앞자리 2자리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하단에 카드 등록하기를 터치하시면 네, 이제 카드 정보가 모두 입력이 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약관에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관은 가장 상단에 있는 약관 전체 동의에 터치해 주시면은 밑에 있는 필수 약관에 모두 체크가 되고요. 네, 그리고 하단에 모두 동의하기 버튼 터치해 주시면은 이제 카드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하나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요, 이 네이버에서는 카드를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었는데 카카오페이에서는 카드를 이렇게 카드를 추가로 등록할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하나만 등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카드를 등록하시는 방법은 그래도 네이버 페이를 먼저 해보셨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바로 우리 카카오페이에서 우리의 계좌를, 현금 계좌를 한번 연결하는 방법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카카오페이에 카드 등록한 메뉴로 와 있는데요. 자, 왼쪽 상단에서 뒤로 가기 터치해 주시고요. 뒤로 가기 터치해 주시면은 요 설정 메뉴로 다시 나오실 거예요. 자, 설정 메뉴 보시면은 우리 아까 이 결제 관리에서 결제 수단을 등록하셨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위에 보시면은 머니 관리라는 네, 이 설정 메뉴에서부터 머니 관리 메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머니 관리로 오시면은 여기 계좌를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충전 계좌를 터치하시면 네, 지금 우리는 계좌를 연결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계좌를 연결해 주세요라는 요 메시지가 뜨실 겁니다. 네, 연결한다고 해서 이제 혹시 내 돈이 바로 나가는 거 아니야?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가 이 비밀번호를 마지막에 입력을 해주셔야지 승인이 나서 이제 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잠깐만 계좌만 연결시켜 놓는 것 뿐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연결하기 터치해 주시면 돼요. 네, 이 부분은요, 우리 온라인 뱅킹이 없어도 쉽게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연동하시게 되면은 신용카드 외에 뭐 현금을 바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계좌 연결하기를 터치하시면 자, 약관에 동의하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전체 동의 버튼을 터치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전체 약관, 필수 약관이 모두 동의가 되고요. 체크하셨으면은 하단에서 모두 동의하기 노란색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동의해 주시면은 자, 그럼 이제 계좌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은행에서 계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는 증권사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 은행 증권사 옆에 펼치기 버튼을 이렇게 터치하시면은 시중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은행이나 증권사의 목록이 나오죠.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증권사를 먼저 터치해 주시면 되고 은행 사용하시는 분들은 은행을 터치하셔서 이제 이 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은행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뭐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또는 이제 우리은행이다. 그럼 우리은행 여기서 터치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내가 선택한 은행이 바로 입력이 되고요. 이제 여기서 계좌번호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계좌번호를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터치해 주시면 돼요. 계좌번호를 직접 키패드에서 입력을 해주시고 노란색 다음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한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은행을 입력을 했어요. 저의 계좌번호는 지금 이렇게 가려 놓았는데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자동이체 출금 동의. 이게 뭐냐면 내가 카카오페이에서 누구에게 송금을 하거나 뭐 선물을 보낼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한테 5만 원을 꾼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내가 카카오페이로 나중에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연결된 내 계좌에서 돈을 뺄 건데 이 자동이체 출금에 동의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돈이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편하게 ARS 인증, 요 ARS 인증이나 카카오 인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ARS 인증이 좀 더 간편해요. 그래서 ARS 인증을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ARS 인증을 터치하시면은 ARS 인증번호 2자리가 나옵니다. 요거를 잘 보고 계시고 2자릿수를 외워두셨다가 이제 인증전화 요청을 터치하시면 바로 1644-7405에서 전화가 오죠. 이게 카카오페이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버튼을 누르셔서 전화를 받으신 다음에 요 52번, 아까 보셨던 이제 요거는 52번이 나오는 건 사람마다 어떤 번호인지 다르겠죠. 요 2자리 번호가 나온 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통화를 하시면서 뭐 인증번호 입력해 주세요. 그럼 아까 보셨던 2자리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인증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인증 완료 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계좌를 연결하려면은 하단의 약관의 동의 한번 터치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계좌 연결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계좌 연결 완료되었다. 그럼 확인 터치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제 페이로 이제 계좌를 연결했으면은 손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있어서 이 대화창을 좀 가렸습니다만 이제 여기 이제 친구들과 이게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이런 대화창이죠. 지금 제가 가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대화창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다 메시지를 입력하시잖아요. 카카오톡에서. 그럼 여기서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 한번 터치해 보세요. 네, 채팅창에 어차피 지금 할 게 아니니까 제 가족분들이나 뭐 다른 친구분들과의 채팅창을 열어서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터치해 보시면 이제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송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송금. 네,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친구에게 송금을 하겠다는 거죠. 송금을 터치하시면 송금을 할 건데 이제 내가 직접 송금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친구에게 너 저번에 나한테 얼마 껐잖아. 이거 나한테 송금해줘. 요청할 수도 있어요. 네, 정중한 메시지로 가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런 게 내가 말로 나한테 돈 갚아야지 라고 이렇게 말하기 좀 불편할 때 요청하기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그룹 채팅창이었다면은 요새 이런 경우 있죠. 한 사람이 점심값을 다 계산을 하고 이거 나중에 내가 n분의 1, 우리 3명이니까 3등분으로 나눠서 정산을 할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n분의 1 정산하기 이런 메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내가 돈을 꾼 상태이기 때문에 송금을 하겠다. 그럼 송금하기를 터치를 하시면 지금 현재 이 대화창에 있던 요 친구님에게 얼마를 보낼까요?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가려진 부분은 이 친구의 프로필 사진이에요. 지금 이 대화창에 있던 이 친구의 프로필 사진과 카카오 이제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카카오톡 이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얼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입력하시고 확인 터치하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3라고 키패드에서 입력하면은 여기에 이제 3만 원이라고 뜨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6자리 비밀번호를 여기서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송금을 하게 되면은 받는 사람 입장의 카카오톡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이제 누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봉투가 도착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저는 송금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이거 이제 송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톡의 메시지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봉투가 도착했어요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송금 받기를 터치를 하시면은 아까 친구가 보냈던 그 돈이 내 카카오페이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물 보내는 방법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워낙 이제 다들 바쁘고 또 장거리에 있는 친구들 간에는 생일을 챙기기가 어렵죠. 근데 이 카카오톡만 있다면 우리 카카오페이를 등록해 놓은 상태라면은 카카오톡 안에서 간단한 선물을 구매를 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선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한번 배워보실 텐데요. 이 카카오톡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요 하단에 맨 하단에 메뉴를 보시게 되면 친구 목록 나오고 채팅 목록 나오죠? 네, 여기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더보기를 터치해 주세요. 네, 더보기를 터치하시면은 이 카카오톡에서의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를 볼 수 있는 더보기 화면으로 이동하시게 되시고요. 네, 더보기로 오시면 바로 여기에 선물하기라는 네, 요 버튼이 보이시게 됩니다. 예, 내가 선물을 할 때는 선물하기고요. 또 나중에 이제 다른 지인이나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요 받은 선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우리 한번 친구에게 선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생일일 때도 있지만 뭐 감사한 경우 또 선물을 우리가 줄 수도 있겠죠. 선물하기를 터치해 보시면은 네, 선물하기를 터치해 보실게요. 네, 그럼 먼저 이 선물할 친구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플러스 버튼을 터치하셔서 우리 친구 목록 중에서 선물할 친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가 선물할 친구를 일단 선택을 하나 할게요. 이렇게 선물할 친구를 선택해 주세요 하시면은 여기 밑에 이제 친구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목록을 선택하시면 돼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친구 목록을 한 명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상단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친구가 이렇게 선택이 될 거고요. 네. 친구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 친구에게 우리가 줄 선물을 하단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의 테마도 여기 이제 밑에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생일에 요 케이크를 하나 보내고 싶다. 그럼 요 생일 케이크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터치해 주시면은 다양한 요 생일 케이크 이제 나오게 되고요. 조금 밑으로 화면 내려보시면은 네, 생일 케이크도 가격대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만 원대 케이크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손가락으로 터치하시면 2만 원대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생일 선물이나 또는 케이크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2만 원대 케이크는 요거 있네요. 예, 전 요게 좋아요. 케이크와 이제 커피를 같이 선물할 수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23,400원이라는 요 제품이 보입니다. 이 제품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보시면 네, 제품에 대한 요 이제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요거를 내가 아까 선택한 친구에게 선물하겠다. 이 노란색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되죠. 네, 지금 이 사람에게 선물을 할 건데 이 수량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 터치하시면은 수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일단은 하나만 이렇게 선물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요 선택해 놓은 이 친구에게 선물하겠다. 이 선물하기를 터치해 주시면 네, 이제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이분에게 이제
편지를 쓰라는 거죠. 이제 요 위에 보시면은 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지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다양한 편지지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꽃이 있는 요 텍스트를 카드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메시지 편집이라는 버튼 있죠. 요거를 터치하시면은 이제 여기다가 메시지를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요거 지우셔서 다 지우셔서 생일 축하해 이런 식으로 메시지도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거죠. 디자인은 바꿀 수 없고요. 메시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바꾸시고 이제 완료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메시지 바꾸셨으면은 우측 상단에서 확인 터치해 주시고요. 이렇게 메시지 바뀐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단에서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화면을 조금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보시면요. 자, 이제 우리가 선물하는 내역 확인하시고요. 가격 확인하시고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결제 수단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페이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한 카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계좌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카드를 선택해서 결제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드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하시면 체크가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서 결제하기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하기 터치해 주시면은 결제를 진행하는데 바로 이제 결제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아까 6자리 있죠?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요. 요게 이제 결제가 되면서 친구에게 선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물하게 되는 받는 친구는 어떻게 받게 되냐면요. 제가 좀 화면을 캡처한 것을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요거 이제 제가 미리 캡처해 놓은 화면인데요. 내 친구가 나에게 이제 선물을 줬다. 이거 이제 받는 사람 입장입니다. 받는 사람에는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제 메시지가 오는 거죠. 누구누구에게 요런 선물이 왔다. 아까 이제 저는 T를 선택했지만은 요거 이제 예시기 때문에 요런 T 선물을 받았을 때 제가 화면을 캡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온 메시지는 이제 생일 축하해 뭐 이런 메시지가 올 거고요. 요 카드는 우리가 아까 편집했던 요 카드가 여기 바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와 함께 선물을 받았다라는 걸 이제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 이제 나한테 그 선물을 보낸 사람이겠죠? 네. 그럼 여기서 배송지만 입력하면은 우리 집으로 바로 선물을 배송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인이나 또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간단한 선물을 보내주면서 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선물하기까지 알려드렸고요. 오늘 4회 차트 강수 여기서 마칩니다.